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 발굴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도주를 발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를 발굴하려면 일단 글로벌 증시도 잘 파악을 해야죠. 또 어떤 산업이 유망 섹터고 또 실적은 어디가 잘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죠. 또 각국의 통화 정책도 잘 파악을 해야죠. 시장을 알아야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 테이퍼링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다들 시장을 움츠러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파월은 원래 비둘기파적이다.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사 고용 지표를 보자. 대표적인 강경파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자, 이번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전에는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고용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고용까지 확인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는데 시장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코로나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이 될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에 백신만 맞으면 그래도 마스크를 올가을에는 벗고 뭐 일상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변수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증시에 산재한 그런 주요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주도주를 발굴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변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큰 손들이 사들이는 주도주를 매매를 하다면 그래도 시장과 무관하게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도주 행진은 뭐 이번 달에 주도주가 하나 발굴이 됐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주도주가, 다음에는 또 경부형 치료제가,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발굴법을 안다면 우리는 다음번에도 주도주, 또 10월에도 주도주, 9월에도 주도주, 이렇게 발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대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움츠러들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움츠러들으신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 큰 손들, 시장을 주도했던 투자자들은 항상 우리를 따돌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한번 흔듭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강력하게 흔든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지막 매수 타임입니다.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장이 급등이 나올 때나 상승으로 전환될 때 보면 마지막에 강력한 흔들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움츠러들고 또 매매 투자를 늦춘다면 하면서 닥쳤던 개 기둥 지붕 쳐다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전개됐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6월 달에 히트 수익률을 이제 전문가들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달 만에 52%를 해서 70%까지 가면서 이제 저도 1등을 계속 유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살짝 눌러줬다가 다시 주간 베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한 주 만에 15%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계좌를. 자, 그래서 다른 2등, 3등과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과연 송관종 대표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변수를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한다면 큰 수익도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반기, 분기, 월간 베스트까지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주도주 발굴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도주란 정의부터 좀 해보자고요. 주가를 이끌어가는 인기주 집단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어느 한 종목이 톡 튀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 시대의 명제,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종이나 성격을, 업종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쌍으로 이래서 올라가는데, 뭐 흔히들 아시겠지만 강세장에서는 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끌어가는데, 약세장이나 시장이 반등 이후에 행보가 나올 때, 이때는 주로 테마주나 이런 쪽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다 아시겠지만 뭐 전차군단, 차화정, 또 미국은 팡, 마가, 이런 어떤 주도주가 발굴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지수를 맞추고 변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주가 될 종목, 주도주가 이미 된 종목을 마지막에서 공략을 한다면 진짜로 주도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주도주라는 게 뭐냐, 쉽게 뭐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델타 변이 확산이 되게 되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제가 mRNA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다가 지난주부터인가 다시 또 경구용 치료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도 경구용 치료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경구용 치료제를 왜 말씀드렸을까요? 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게임 체인저는 경구용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머크에서 임상 탐상을 진행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야, 우리가 백신 해봤더니 별로 강점을 못해. 모더나나 노바백스에 좀 쳐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빼고 차라리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다져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재료가 있어야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재료가 있다고 해서 다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수급이 붙어야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주도주는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붙으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도주라고 다 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도주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으면 다 물리게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2차 전지 보세요.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로 반짝 떠올랐죠. 근데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따라갔던 투자자들은 모조리 물리게 됩니다. 자, 그거보다는 주도주가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 한 번에 눌림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라는 건 뭐냐? 결국은 주도주는 재료가 있고 수급이 붙은 종목을 주도주라고 한다. 그런데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죠. 재료가 붙고 수급이 붙은 종목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들의 패턴을 안다는 거죠. 자, 저는 항상 돌 때 오른쪽으로 많이 돕니다. 우리 MC께서는 어디로 많이 도십니까? 저도 오른쪽으로 좀 많이 도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돌고 한쪽으로 하고, 그래서 세력들도 똑같은 패턴을 만들고 일정한 패턴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가미가 되죠. 투자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야, 이 종목의 세력은 정말로 성격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주도주는 재료가 있고 수급이 붙은 종목을 주도주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도주를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도주와 주도주 매매법은 달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8월 28일 날 위드 코로나 시대 숨은 수혜주가 뭐가 있느냐 해서 mRNA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왜? 미국에서 부스터 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부스터 샷을 맞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중에서 딱 한 종목을 찍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이진이었죠. 근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는데 아이진이 재료가 나오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mRNA 백신 관련주들 중에서 이번에는 아이진이 주도주가 떠오르면서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아이진 같은 경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재료는 있어요. 일단 부스터 샷을 마셔야 되고 mRNA 백신 관련주들이 뭔가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걸로 올라갔잖아요. 백신에 이 임상을 진행하겠다 시험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재료는 있는데 과연 수급이 붙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 수급은 이렇게 붙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오늘은 이거 아이진이 간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저희 투자자들한테 들었는데, 근데 세력들이 입성을 하고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흔들고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재료가 있죠. 수급이 붙었죠. 이날 수급이 붙는 건 뭘로 확인하시면 되냐면 창대 거래. 거래량은 돈의 청화죠.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래도 장대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의 입성까지 확인했어. 근데 과연 우리는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요날 따라간다? 다 물리게 되는 거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몇 퍼센트 올라가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면 그때 막 강력한 그런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세력들이 우리를 떨구기 위해서 의도적인 흔들리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세력이라 그러면 모든 물량을 다 거머쥐어서 호가 공백을 이용해서 날려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가는 건 아주 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건 아주 잘 따라요. 무슨 종목이 오늘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검색해 보면 상위 종목들 있죠.
HT에서 상승상률 상위 종목 하면 이 종목이 좋네? 쌍을 이루고 올라가네? 야,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눌러줬으니까 따라가자. 잘해요. 근데 매도를 못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을 발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따라붙기는 잘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을 못 들어가. 그래서 중간에 사는데 항상 세력들은 흔들기가 들어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묘책이죠. 조금만 올라가면 얘는 한 오늘 5% 먹고 또는 3% 먹고 이렇게 판다는 이야기죠. 저도 과거에 증권사 있을 때 호텔 신라라는 종목을 5,000원에서 사드렸어요. 이게 20몇 배가 갔는데 대부분 딱 더블 시대가 나니까 다 알아서 팔아요. 주식 투자 몰랐던 분도 자기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해서 알아서 팝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으면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따라붙으니까 무거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한번 의도적으로 흔들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 매매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자, 재료가 있고 수급이 붙은 종목이 주도주인데 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는 이 아이진입니다 했더니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재료 노출되면서 38%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발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원거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환자가 폭증하고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가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원격 진료. 혹시 이게 계절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인성정보하고 비트컴퓨터가 있는데 인성정보는 저희 저희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무방에서는 비트컴퓨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습니다. 대신 제가 폴더블 폰을 보자. 자, G 폴드 또는 G 플립이 이번에 판매가 됐는데 예약 판매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42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절찬리에 호응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근데 저는 한 2주 전부터 KH 바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세경 하이테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 재료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잘 보시면 일단 G 폴드 3나 G 플립 3가 이번에 출시가 된다. 그럼 이번에 뭐가 중요해요? 이 펜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2를 써서 펜이 없습니다. 근데 3에는 펜이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좋아요. 다 산다는 이야기죠. 젊은이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사고. 자,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의도적으로 확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따라붙는, 여기서는 발굴하는 법이 있는데 이걸 잘 발굴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 주도주를 발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재료가 삼성 관련 재료가 있어요. 폴더블폰 관련. 그 다음에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이 들어가. 이러면 수급이 뒷받침이 된 거잖아요. 재료가 있고 수급이 뒷받침된 게 주도주인데 주도주라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버리죠. 여기서 중간에 따라가면 그 다음에 강력하게 흔들어서 이 봉이 뭐 5% 7%는 기본으로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럴 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항상 양봉이 생길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KH 바텍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KH 바텍은 올라왔으니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를 보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얘가 흰찌잖아. 흰찌 관련주인데 결국은 폴더블폰이 흰찌가 잘못돼서 여기에 울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스마트폰의 효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세경 하이테크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잘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메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구용 치료제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종플루 걸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그때 이게 종식이 됐다고요. 그렇다면 백신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변이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보다는 오히려 치료제가 좋겠다. 이제 시장이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영국이나 뭐 기타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 했죠.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어디까지 왔냐? 임상 3상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자, 머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FTA는
초고속 작전을 해서 야 우리 이번에 백신을 만들었는데 초고속 작전으로 해서 1년 만에 만들었지 않냐? 이번에 치료제도 1년 만에 만들어보자. 그래서 선구매도 했다는 이야기죠. 1조 3천억 정도. 그럼 우리 정부에서도 임상 진행하는 거 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경구용 치료제를 우리도 해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도 편성하고 먼저 선구매를 하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관련주들은 어떠냐 이 말이죠. 제가 많다고 했죠. 뭐 대웅제약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이 가겠냐. 재료는 있다고요. 잘 보세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여건 1번은 성공을 했어요. 1번은 재료가 있잖아요. 때를 지어서 재료를 형성할 수 있는 건 된다고요. 대신 이게 갔냐 이거죠. 이건 왜 안 갔습니까?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됐으니까 안 가는 거죠. 뭐 장대 거래도 형성되고 장대 양봉도 나오고 그래야만 주도주 요건을 갖추는데 안 갔어요. 자, 그럼 치료주에서 뭐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안 간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우리는 13개 중에서 어떤 게 가겠냐 이 말이죠. 쭉 이렇게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못 간다. 왜 못 간다고 했을까요, 제가? 주도주 두 번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째는 주도주 요건의 첫째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게 뭐냐? 신선함이다. 우리가 주식은 어때요? 최근에 시장이 어떤 재료가 터지게 되면 금방 올라갑니다. 대신 재료가 현실화되고 노출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그냥 강력하게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재료가 터지면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겠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 뭐 한국 BNC, 한국파마, 바이오리더스,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마지막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그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국고초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뭐 물 나오면서 그때 6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계속 순환매 흐름을 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 BNC도 FTA 임상 이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그러면서 주가가 수직급등이 나왔죠. 근데 다른 종목들 13개 중에서 왜 이 종목만 유독 올라갔을까? 뭐 이 종목이 뭐 재무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됐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세력이 입성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저는 이제 100%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 중에서 상승 초기 주도주가 형성되기 전에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되면서 거래도 실리고 장대 양봉도 형성이 되고 하면서 주도주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갔던 투자자들은 다 물리게 되죠. 왜냐하면 한번 강하게 흔들어 버리죠. 이때도 주도주가 형성이 되다가 한번 강력하게 흔들죠. 그러니 재료가 있고 수급이 뒷받침된 종목을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저들이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와야 된다. 오늘의 핵심은 뭐죠?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인 흔들기라고 들어갔는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들이 빼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핵심 의도적인 흔들기에서 마지막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잔치상이 딱 잔치집에 가면 잔치상이 싹 차려져 있고 그때 가서 음식이 딱 따뜻한 국이 나올 때 그때 먹어야지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뒷짐지고 언제 시작하나 또 뭐 이렇게 윷놀이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상승이 임박해서 하자. 자, 그렇다면 이게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76%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마지막 구간에서도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일단 매집이 됐 다음에 의도적으로 흔들기가 확 들어오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제가 이 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제는 찬스가 왔구나. 그랬더니 하루 이틀 있다가 이게 수직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마지막 매수 기회를 준다고요. 자,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왜? 장대거리도 실리고 수급이 뒷받침이 됐으니 눌림목에서 한 5% 7% 흘릴 때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점 매수에서 주도주가 형성되기 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주도주가 형성되고 나서 초입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장대 양봉이 형성돼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만 물고 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쫙 붉게 물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는데 자, 경구용 치료제 재료가 있어. 좋아. 그게 재료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수급은 뭘 보라고 있습니까? 일단 세력의 입성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가 형성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따라 들어가 다 물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따라 붙이면 무거워서 못 간다. 제가 어떤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전문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도주 세력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오히려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확한 타이밍을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항상 흔들기가 들어오니 조금만 올라가도 판단 이야기죠. 뭐 3%, 5%. 그래서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제가 좋은 종목을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수익 나면 5%, 10% 이야기하면 심장이 떨려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최근에 어떤 종목을 집중 베팅을 해드렸더니 이게 한 3, 40% 올라가니 뭐 심장이 떨린다고 고객들이 우왕청심을 먹어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오면 이 겁나서 못 사는 거예요. 이때 사야 되느냐? 잘못 사게 되면 저점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두두두두 빠져버려. 이런 자리처럼 이게 의도적인 흔들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주야장천 빠져. 또 살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 확 올라가 버려서 못 사. 이런 여러 가지 게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비법을 그 노하우를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도 많이 찍어드리고 또 섹터나 주도주가 될 종목을 주간 단위로 발굴을 많이 해드립니다. 자, 그것을 잘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일 반드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그때는 놓쳐버려요.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빨리만 돌려세게 되면 시장이 빠르게 턴할 수 있고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건가 그걸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걸로 좋은 결과를 마련하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제가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미중 간의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라는 이야기죠. 드디어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를 봐라, 바이오 파마를 봐라, 로직스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재료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세력들의 입성을 확인했고 마지막 후두두두 흔들었죠. 또 지난주에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의도적으로 흔들죠. 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우리는 손쉽게 주도주를 발굴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송건용 대표가 힌트 수익률을 딱 6월 달부터 전문가들이 시작을 했는데 파트너들이 그중에서 한 47명이 했는데 한 달 만에 56%를 나오면서 1등을 달릴 수 있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주간 베스트 수익률이 됐던 것은 바로 이런 종목이기 때문이다. 한국파마 제가 저점에서 잡아드린 때부터 시작하면 45% 했는데 일단 재료는 있다고요. 경구용 치료죠.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한 타이밍을 발굴해서 발굴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세력들이 입성을 지금 여기는 거래가 작아 보이지만 이 전까지 돌리게 되면 거래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자, 그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차트를 이렇게 펴놓고 이거 거래가 연날로만 붙었는데 연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도 거래가 늘어서 눌러줬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때 세력의 입성을 확인하고 저는 이때부터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했더니 상한가 근처까지 가네요. 28%? 사실은 못 팔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 이걸 핸들링하는 큰 손들은 저 추정컨대 지분율이 거의 한 60 몇 %가 된다고요. 62.5%가 돼요. 대주주 지분, 우호 지분이 다 여기에요. 뭐 대표이사 일가들 다 박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재료가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했다요. 델타 변이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상 지질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해보겠다. 또 제넨셀이 이 건구형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드디어 IPO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이때 추가 매수를 감행합니다. 시장 그때 급락 나왔을 때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올라간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런 대량거래 실리면서 다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매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뭐 50% 100% 올라갈 텐데 그래도 마음이 쫄리니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올라가니까 좀 트레이딩 매도를 좀 차익 실현해드리고 다시 또 빠지니까 눌림목을 해서 두 번, 세 번을 파도 타기를 해드렸죠. 파도 타기라는 게 뭐냐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던 거죠. 근데 특히나 잘했던 게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했던 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베팅을 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투자자는 기본에서 10원에서 20원 됐고 많게는 뭐 50, 80%까지도 베팅을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몰빵이나 이런 건 좋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찬스가 오면 강력한 베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홍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윤석열 지지율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공항 관련주들이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다. 자, 재료는 있는 거죠. 근데 재료를 여러분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료가 그냥 하나가 있어.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갔어. 이걸 이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꽈야죠. 시장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윤석열보다는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정책 테마주로 신공항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재료가 있어. 근데 수급은 어떻게 돼요? 뒷받침이 됐죠. 거래도 실리고 올라가고 거래도 실리고 올라가고 이걸 따라 들어가야 되냐?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오죠. 따라붙는 투자자들을 떨구기 위해서 상위 1% 투자자들까지 흔들고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저는 이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아침에 제시를 해드리고 아침에 리딩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단기간 52%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뭐 30%의 차익 실현하던 52%까지 끌고 가던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발굴해서 두 종목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투자자들께 이걸 이제는 봐야 된다. 이거 지난주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투자자들한테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때 보시면 자 재료가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비임상 기업입니다. 얘가 임상을 진행하면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재료는 있어. 그럼 두 번째 주도주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죠? 수급이 붙어야죠. 수급이 붙고 나서 장대 거래에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눌림목을 한번 강력하게 주죠. 이때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도주 발굴법만 잘 안다면 여기서 입성을 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한번 중간에 리포팅을 해드렸고 이때 문자로 제시해드리면서 이때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일날 뭐 단기적으로 10%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이 이거였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다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근데 사실 저는 못 잡아드렸어요. 투자자들에게. 대주전자 재료 자 올라갑니다. 이거 가니까 이거 매수하죠 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략을 못 해드렸어요. 또 에코프로비엠도 제시해드렸는데 못해.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왜 저렇게 잘 올라가는 거 왜 해준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사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망설이다가 못 해드렸죠. 저는 리스크를 싫어하거든요. 약간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음먹고 자 코스모 신소재와 양극재를 코스모 신소재가 하는데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좋다. 근데 재료는 수직 계열의 재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폐배터리나 이런 쪽에 뛰어들면서 그래서 재료가 있는데 수급이 뒷받침이 됐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따돌리는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오면 매수하면 되겠다. 또는 의도적인 흔들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전해들이 날릴 때 그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7말 8초에 여기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는 이 종목을 많이 못할 자로 왔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해서 78%까지 올라왔어요. 뭐 40%의 차익 실현하든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 고객은 한 6,500까지 수익을 냈다가 한 4,500으로 수익이 좀 반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를 차익 실현해서 미국에 있는 약사들, 의사들한테 송금을 해줬다,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이 코스모화까지 공략을 해드렸고, 그다음 제가 단기 매매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매일 방송 참여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수익 쪽으로만 하려면. 그래서 단기 매매도 해드려요. 근데 단기 매매를 이번 주에 세 종목을 이제 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세 종목이 다 움직임이 좋았고, 이 종목은 매수하자마자 어제 장 후반에 2시 한 30분에 매수했거든요. 근데 매수하자마자 5% 가까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저도 4.81% 하죠. 이게 힌트 계좌입니다. 저의 최근 힌트 계좌예요. 7.4% 이것은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건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파마. 그래서 단기 매매도 이렇게 신나게 하고 한 종목 수익 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힌트 매매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한 5%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좀 그 한 종목 빼놓고 제가 총 7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잘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도주를 공략했기 때문이죠. 주도주는 뭐죠?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만 있어야 됩니까? 수급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수급이 있다고 해서 주도주가 됩니까? 진정한 주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오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오른쪽으로 돌듯이 분명히 전애들은 의도적으로 흔들고 한다. 그래서 의도적인 흔들기를 기다려야 된다. 대신 의도적인 흔들기가 오히려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신 여기서 다시 한번 위험성이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요. 그 비법을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요일, 일요일 11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죠.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참석하시면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구용 치료제나 이런 mRNA 관련주들이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건가? 보통은 제가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이 종목 찍어서 매매하십시오. 특히 압축을 원하신다면 이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장 그걸 제시해드릴 시간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은 망설이다가 투자를 놓친다는 거죠. 저도 시장 안 좋을 때는 살짝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기술을 120%로 올라가게 전 투자자들이 다 매수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56%가 한 달 만에 나온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투자자들에게 다 같이 사보자. 왜냐하면 못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약간 눌러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치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제가 투자자들이 다 사게 한다. 이거보다는 나는 발굴할 수 있으니까 항상 따끈따끈한 주도주만 발굴해 드린다. 그렇게 전환을 했더니 지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해피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도주만 공략하십시오. 대신 주도주는 재료가 있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건데 주도주를 발굴하는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정말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나한테 벤츠가 있어. 이걸 작동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차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것처럼 주도주 발굴 비법을 알아야만 정말 오롯이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 발굴 비법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11시 10분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11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참석하셔서 정말 이것만 배우신다면 투자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47분 중에서 제가 1등을 한 것을 보면 이 방법이 가장 맞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꼭 참석하십시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